한샘 어떤 분들이 좀 지원을 할까요? 한샘은 워낙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평소에 부엌이나 인테리어 가구에 좀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모집 징후를 보시면 기획, 교육, 재무, 마케팅까지 경영 지원 파트 모집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문계열 지원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최근에 인문계열 취업문이 좀 좁아지고 어렵다 보니까 좀 경력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한샘 하면은 워낙 또 유명한 기업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주요 사업 내용부터 타깃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한샘 주요 사업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 주거 환경 문화를 주도해온 한샘은요, 부엌, 욕실, 침실, 거실 등 주택 모든 공간의 가구와 기기, 소품, 패브릭, 건자재 등을 제공하는 토털홈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주요 유통 채널은요, 디자인파크, 인테리어 대리점, 주방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등이 있고요. 주요 영업 타깃은 신혼, 이사, 자녀방, 신축, 리모델링, 선물 등으로 사무실이나 상가보다는 주거 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는요, 임직원 수가 2,6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이템별 매출 점유율을 한번 보자면 먼저 부엌이 42.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엌 가구 설치, 판매, 유지 관리, 건자재 판매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30.3%로 인테리어 부문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거실용, 침실용, 가구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 26%로 건설회사, 건자재 납품, 인테리어 가구 제조 및 수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리하우스 중심의 지속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하면서 국내 가구 인테리어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가구 고르거나 할 때 자주 찾는 곳이 한샘인데 코로나 시대 때문인지 아무튼 매출이 쭉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시장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업 경쟁력을 제가 5가지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 기업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전형에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리어 가구 분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라는 부분입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조사한 바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지수 주방용 가구 부문 22년 연속 1위고요. 주거용 가구 부문 11연속 1위로 명실상부 인테리어 가구 분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홈 인테리어 유통 전문 회사라는 경쟁력입니다. 홈 인테리어 전문 쇼룸 디자인 파크를 방배, 논현, 분당, 잠실, 부산 센텀, 대구 범어 등 15곳을 운영 중에 있고요. 전국 리하우스 대리점 500여 개, 키친바우 대리점 200여 개, 인테리어 전문 대리점 8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 경쟁력입니다. 디자인 경력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한샘은요, 국내 최초의 사설 디자인 진흥 기관인 DBEW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동북아 디자인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BW는요, 디자인 비욘드 이스트 앤 웨스트 약자로 동서양을 초월한 디자인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온라인 유통 경쟁력입니다. 인테리어 정보를 제공하는 인테리어 가이드, 커뮤니티 서비스, 체험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요. 공간별 아이템인 침실, 옷장, 수납, 소파, 거실, 자녀방, 서재 등으로 메뉴를 구분해서 제품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한샘몰에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전용 상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원스톱 물류 시공 시스템 이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한샘 본사와 공장은 물론이고 전국의 각 대리점과 협력사, 시공 요원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최고 수준의 정보 시스템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계약과 동시에 생산 물류 프로세스가 연동되는 3일 납기 1일 시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한샘에서 어떤 인재를 좋아할지 알아볼까요? 네, 한샘에는 총 3가지의 인재를 두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도전, 두 번째는 창의, 세 번째는 성과입니다. 먼저 도전을 한번 보자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열정과 의지를 갖춘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창의는 모든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
성과는 맡은 분야의 필달의 의지로 끊임없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인재상 키워드를 보시면 아마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을 선호하는 느낌입니다. 딱 한샘 그 디자인 가구 그 느낌에 맞는 인재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채용 공고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떤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2021년 하반기 한샘 채용 연계형 인턴십인데요. 먼저 접수 기간은 11월 2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모집 분야는 총 4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상품, SCM, 경영 지원, IT까지 4부분이고요. 세부 직무를 보시면은 상품에는 가구 MD, 부엌 MD, 권자재 개발, 개발 지원 직무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SCM은 물류 관리, 구매 파트로 지원을 받고 있고 경영 지원은 기획, 교육, 재무, 마케팅 4가지 분야에서 직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는 IT 개발로 직무 모집을 하고요. 지원 가능 전공은 SCM 경영 지원 IT 부분은 전공 무관으로 나와 있고요. 또 직무에 따라서 20계열 전공 우대 부분도 있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건축, 디자인, 주거환경 20계열 전공으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는요. 아마 또 반가워할 소식인데 서울에서 대부분 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SCM 부분만 경기도에서도 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계열 전공 우대면 문과 계열 분리 뭐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는 또 기회를 준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공 무관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꼭 내가 20계열이 아니더라도 한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샘에서 채용가는 직무의 내용 그리고 이 필요한 역량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MD 직무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상품 직무인데요. 상품 MD 직무는 상품의 개발 및 소싱, 생산 계획, 판매 촉진 업무를 통해서 히트 상품을 만드는 직무인 거죠. 매출이 높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업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 분석 능력과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기획력, 기획에 따라 생산하는 개발 및 소싱 능력,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려 히트 상품을 만드는 마케팅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MD는 디자인 감각과 경영 감각이 모두 요구되는 직무이고요. 특히 상품 소싱을 하게 되면 고객사와 업무 협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 또한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SCM 분야에 해당하는 물류 관리 그리고 구매 직무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물류 관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공장에서 제조되거나 구매해서 조달한 제품이 고객의 집까지 설치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앙물류센터에서 입고된 제품이 고객과 약속된 날에 문제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전 지역 물류센터로 보내어지고요. 시공기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물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각종 기획 역할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어서 구매는요. 물류 및 구매 원가를 관리하며 국내외 협력업체에서 공급받는 제품의 원가, 품질, 납기를 협력업체와 함께 관리하고 혁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담당자를 설득하는 협상력과 제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원가를 도출하는 분석력, 글로벌 소싱의 밑바탕이 되는 어학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구매 직무는 돈, 숫자를 다루는 직무이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영 지원 파트의 직무죠. 기획, 교육, 재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기획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기획은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서화 관점에서 각 사업부와 협조해 사업 기획, 전략 수립, 실행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계획대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 직무이고요.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논리력과 기획력, 사업부와 긴밀히 협조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통솔력이 필요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업에서는 말보다는 서류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류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은 기본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직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회사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직무인데요. 인적 자원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 평가하게 됩니다.
교육 대상은 내부 직원부터 협력업체, 대리점 사장, 영업사원까지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샘에서는 전사교육팀과 사업부 교육팀으로 나뉘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업무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획력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재무 파트입니다. 네, 재무는 전사의 경영 관리 기준과 연, 분기 예산을 수립하는 업무를 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재무 지식, 논리력,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샘 재무 현직자가 말했던 직무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회계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회사 실적을 공시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요. 회사 실적 공시 자료가 적절한 방법으로 집계가 되었는지 검사인들에게 필요한 감사 자료를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특히 한샘 채용 면접관은 재무 담당자에게 투명성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요거들은 제가 따로 한번 현직자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봐가지고요.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너 투명한 사람이구나, 책임감이 있구나 이런 거.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역량이라는 거를 전달을 할 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만으로는 힘들잖아요. 네. 저는 면접에 가셔가지고 투명성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경험 분석이 되는 겁니다. 네, 경험으로 투명성을 발휘해서 팀의 어떤 목표를 성과를 달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성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부분도 네,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마케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마케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케팅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한샘은 B2C 영업으로 매출 발생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이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가구, 홈 리모델링 등 최근 소비자의 소비 채널이나 트렌드 등에 대한 통찰력과 분석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영역까지 함께 봤고요. 요즘 다양한 직무에서 사실 뭐 IT 관련 분야의 채용이 늘고 있잖아요. 한샘도 IT 분야의 직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구 회사인데 뭘 하나요? 네, IT 개발이죠. 네. 저도 한번 내용을 찾아봤는데 IT 개발은 또 홈페이지에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샘은 리빙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홈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고 고객과 인테리어 전문가를 직접 연결해서 3D로 설계할 수 있는 온라인 토탈 홈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전문가와 고객이 3D 가상현실에서 직접 만나서 인테리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2022년에 런칭할 계획입니다. 네. 때문에 한샘이 이번 채용하는 IT 전문 인력은 내년 런칭을 목표로 준비 중인 통합 리빙 플랫폼 개발과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샘 IT 개발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로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업 내용인 홈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샘의 2021년 하반기 채용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지원 자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채용 연경 인턴십 지원 자격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먼저 4년제 정규 대학 기준 기졸업자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2022년 2월 또는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2022년 1월이나 2월 중에 인턴십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7에서 8주 정도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확보해놓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병력 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지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샘 지원자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입사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인턴십에서는요 총 6단계의 채용 절차가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AI 역량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면접, 실무진 면접이 진행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턴십을 7에서 8주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을 이어서 마지막으로 최종 입사까지 이렇게 6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류 전형에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입사지원서 항목에는요. 인적 사항을 먼저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학력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자격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사항, 대외 활동, 좀 특별하게 글로벌 경험을 따로 기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기소개서를 또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직무가 동일한 조건으로 세무랑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직자분들이 또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AI 역량 검사가 생긴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AI 역량 검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시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 면접 시 여러분만 답변을 준비하는 형태로 편안하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까지 끝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될 텐데요. 면접을 볼 때 이 한샘의 사업 이슈를 좀 알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한샘 이슈를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두 가지 다 한샘몰과 좀 관련돼 있는 이슈거든요. 오. 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 채널 샘 라이브 런칭이라는 이슈입니다. 네. 한샘은 자사 온라인몰인 한샘몰을 통해서 자체적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채널 샘 라이브를 런칭했습니다. 지난해에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총 10회 정도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편당 10,000명이 넘는 네. 시청자가 발생을 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워서 이제 자체 채널을 런칭을 했습니다. 네. 아마 향후에는 자체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나 마케팅이 아마 지속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 맞습니다. 한번 또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서 네. 장단점을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온라인 한샘몰의 3D 리얼 뷰어 서비스 도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샘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인 한샘몰에서 실사와 유사한 수준의 3D 상품 정보로 구매 결정을 돕는 3D 리얼 뷰어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해당 서비스로 고품질의 3D로 구현된 가구를 상하 이제 좌우 360도를 회전시키면서 색상도 변형시키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쇼파의 경우에는 가죽의 주름과 재봉선까지 확인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하니까 아마 온라인 구매에 가려웠던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고객은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에 더해서 3D 상품 정보를 활용한 홈 인테리어 쇼핑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뭐 얼마 전에 가구를 좀 보러 한샘 여기 가구 매장에 갔었거든요. 근데 직원이 딱 나와서 이 3D 리얼 뷰어인가 이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와닿더라고요. 아, 이제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네, 맞습니다. 안 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네.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 어떤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에 자기소개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총 3가지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무에 동일한 항목이 되겠고요. 첫 번째 항목은 본인 스스로 세워본 가장 도전적인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700자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지원하실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해당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라고 500자로 주어져 있고요. 마지막은 한샘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500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글자 수가 좀 작은 편이에요. 500자에서 700자 정도로 작은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글자 수를 맞추면서 지원자 역량을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와우. 네, 그래서 항목당 작성 분량을 준수하면서 준수하기 위해서 소재 선정 및 정리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내용은 한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 또 지원하실 때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 어떤 경험을 채용 전형에 사용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내렸던 결론은 기업에서 운영되는 팀 어떤 프레임과 비슷한 경험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전제 조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과 목표가 명확한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협업 가운데
나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명확했는가? 요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설정이 되면 따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내 역할이 명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한샘 자소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인재상 중에서 성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필달의 의지로 끊임없이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필달의 뜻은 뭐냐면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섬에서는 목표 달성 또는 성과 달성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섬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는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과정이 명확했던 경험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샘 자기소개서 1번 항목부터 구체적인 작성법 확인을 해볼 텐데요. 1번, 본인 스스로 세워본 가장 도전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700자고요. 이 도전과 목표를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소재 선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700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경험으로 조금 구체화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일단 명확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경험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경험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더 좋은 부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동시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요. 도전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왜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이 없다면 직무의 역량과 연결할 수 있는 경험 중에서 도전적이고 성공했던 경험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땡땡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매출 목표에 대한 근거를 당시 상황으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매장의 특정 상황이라든지 고객 응대 방법이라든지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매출이 저조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매출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이제 그에 따른 지원자의 역할과 기울였던 노력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네. 이런 데서 쓸 때 좀 매출이 좋지 않은 거죠. 네네네. 근데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반드시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했지만 네. 결과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마 뭐 모든 경험을 다 이제 성공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만약 한샘을 쓰시는 거라면 네. 많은 경험 중에서 성공 경험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성공 생각이 드는 게 경험 왜냐하면 쪽으로. 인재상에서 필달의 의지라는 것을 밝혔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 성과 지향주의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이 좋을 것 같고요. 정 없다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명확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더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은 성취감이라도 네, 있었다. 뭐 이런 좋습니다. 쪽으로 그런 가야 것들. 되겠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2번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항목은요. 보시면은 지원하신 직무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회사 지원 동기와 조금 다르게 직무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좀 직관적으로 던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일하러 온 거니까, 그죠? 일하려고 입사 지원을 한 거니까 나는 어떤 직무에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어서 지원했다. 관심이 많았다. 그렇게 좀 던져주시고요. 해당 업무에는 땡땡 역량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 역량이 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역량이 있다라는 근거를 이제 경험으로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00자밖에 되지 않기 네. 때문에 당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쓰지 마시고요.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전달하시고 우리 지원자의 행동을 명확하게 전달하시고요. 결과를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전달하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이런 거 두 가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자기소개서의 핵심은요. 두갈식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고요. 두갈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과입니다. 네. 혹시나 추상적인 단어를 두갈식을 쓰는 건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샘 자기소개서 마지막 3번 항목이고요. 한번 봐볼게요. 네, 한샘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500자입니다. 입사 후 포부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지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문항이 입사업 포부가 되는데 이번 질문과 다르게 3번 질문은 기업 지원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번은 기업 분석을 직무 분석을 했다면 네. 3번은 이제 기업 분석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담아내지 마시고요. 한 가지의 프로세스 한 가지의 항목을 선정하셔가지고 기업과 나의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전반적인 부분들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의 기업 관련 소재 중에서 여러분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팁으로 한샘 수합 분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가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합 분석을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강점은요. B2C에 이제 집중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강점이 되고 그만큼의 인지도와 어떤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점은요, 낮은 가구 자체 생산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샘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 생산과 OEM 가구 자체 제조 비율이 7대 3으로 네,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반대로 OEM이 7이고 자체 생산이 3입니다. 그러니까 OEM 이제 생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맡기는 게 7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홈코노미 시대잖아요. 그죠? 집에 머물다 보니까 많은 우리 또 소비자분들이 집에 가구를 바꾸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기회로 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위협은 아무래도 뭐 경쟁사의 추격이 될 수 있겠죠. 어디가 가장 큰 경쟁사예요? 현대 리바트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케아라든지 이런 또 이케아도 경쟁사예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우리가 네. 여기 한샘에서는 생활소품들도 많이 판매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또 직접 가서 구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 한샘이라는 데 지원할 때 많은 분들이 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잖아요. 네네. 그래도 여기만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곳이 있나요? 여기 들어가서 너희들 좀 정보 좀 얻고 가야 돼. 뭐 유튜브 채널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는 한샘몰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샘몰. 아무래도 네. B2C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네. 결국 기업에서 원하는 건 고객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회사의 지원자이기도 하지만 또 결국에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봤을 때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을 하시고요. 지원자라면 나는 이 강점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켜서 기업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약점이 있다라면 이런 약점을 어떻게 한번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던지시는 것도 되게 좋은 이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는 안 해보더라도 홈페이지 뭐 한샘몰이라든지 들어가서 장바구니 같은 데 넣어보고 나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렇죠. 이런 게 편하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좀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네. 이제 다른 경쟁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리바트라든지 그렇죠. 이케아라든지. 네, 리바트가 특히 좀 메인 경쟁사가 되고 네.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좀 장단점이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의견을 던져주시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 네.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